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1월 13일은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9주년을 맞아 LA 한인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도 기념식이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얼바인 시정부, 워싱턴 DC 역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44,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어제 하루 39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1일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11,092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물가 인상이 40년 만에 최대폭인 7% 급등하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돼 연 4차례 이상 금리 인상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물류 대란과 인력 부족으로 식료품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마켓에도 물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추진하는 캘리포니아 전주민 의료 혜택 보장 법안이 하원 보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안 주민 3분의 1이 본인 또는 가족이 인종혐오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유권자는 1,780명이라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보도국이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버트 장,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장을 만나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무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국무부도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 고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중국이 참여하는 육자회담 재개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월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 TV 토론을 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7시간 통화 녹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송국을 상대로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16대 125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뉴올리언즈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이 첼시와의 리그컵 4강 2차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1, 2차전 합계 0대3으로 결승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리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휴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백악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I know we're all frustrated as we enter this new year. Omicron variant is causing millions of cases and record hospitalizations. I've been saying that as we remain in this pandemic. This is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바이든 대통령이 And 오늘 I mean 아침 by 이렇게 this, right 연설을 now, 하면서 both vaccinated and unvaccinated 고품질의 people 마스크를 tested positive.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고품질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주쯤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확진자 입원율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 낮다라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에서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39명이라고 발표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39명까지 치솟은 것은 작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데이터를 완전히 갖고 있는 사망자 36명 가운데 78%는 65살 이상의 주민들로 파악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4,452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1,09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계속해서 의료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탐지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에 한 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969명이었지만 오미크론이 신규 확진에서 70%를 차지하던 12월 24일에는 1,356명으로 40% 증가했습니다. 12월 31일 1,244명으로 하향 반전했던 하루 사망 평균치는 오미크론이 90%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다시 급한 증가세로 돌아서 1월 12일 현재 1,827명까지 뛰었습니다. 이 같은 평균 사망자 수치는 2주 전에 비해 51%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총수는 79% 급증했고 하루 평균 추가 확진자도 151%나 폭증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세는 입원 환자 총수나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비하면 정도가 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델타 같은 다른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은 슈퍼급이나 위중증화의 치명력은 더 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의외로 사망자가 높은 증가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질병통제방센터 CDC의 로시엘 월렌스키 국장은 어제 지금의 사망자 증가 수치는 12월 초순까지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파동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대유행이 정책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실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35만 명씩 확진자를 기록 중이지만 뉴욕, 보스턴, 메릴랜드 등 지역에서 사례가 정체기를 보이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저지주와 메릴랜드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일부 지역에서 12월 중순 대비 약 70%가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유행이 절정을 찍었다고 확신하긴 조심스럽지만 대유행은 통상 시작된 지 2달이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의 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측은 오미크론 전염성이 빨리 퍼졌고 오미크론이 감염시킬 수 있는 대다수 사람들을 단기간 대폭 감염시켰다. 그리고 낮아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익숙한 패턴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소재의 헬스 매트릭스 교수는 미국의 실제 환자 수는 지난주까지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CDC가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첫 마스크보다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대적으로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된 이후 고성능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성능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가격 비교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현재
KN95 마스크 40개가 79달러 99센트에 팔리고 있고 N95 마스크 50개 가격은 57달러 15센트로 지난해 2021년 10월보다 약 3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한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번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품질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고품질 마스크를 미국인들이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오늘 방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마스크 배급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N95 마스크 3장을 제공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만큼 3장인지, 기간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학교에 매달 1,000만 개의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검사 키트가 부족한 현 상황 속에 매달 대량의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배부해서 학교가 셧다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 진단키트 500만 개와 PCR 검사기 500만 개, 모두 1,000만 개의 검사 키트를 학교에 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PCR 검사의 경우에는 연방보건복지부가 맡아서 검사 샘플을 회수하고 연구소로 보낸다는 예정입니다. 5세에서 11세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마친 5세에서 11세 아동은 약 2,9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명 중 1명 수준입니다. 완전히 접종을 끝낸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은 17% 남짓으로 6명 중 1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별로 보면 버몬트가 58.7%로 유일하게 50%를 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푸에르토리코도 49.1%와 48.1%로 50%에 근접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가장 낮은 9.5%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는 32.2%를 기록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머피 보건연구소장은 어린이의 낮은 접종률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자녀의 접종을 주저하는 부모들이 거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팬데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병상 대비 어린이 입원율은 118%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어린이 4,6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가 코로나가 어린이의 당뇨병 위험을 2.5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CDC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28일 미국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18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25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위험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에서 회복될 어린이는 확진 30일 이후 새로 당뇨 진단을 받을 위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거나 다른 호흡기 감염에 걸린 어린이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것입니다. 코로나가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될 가능성은 앞서 성인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두 건의 연구는 코로나가 췌장 베타 세포를 감염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제1형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아서 주사나 펌프로 매일 인슐린을 몸에 공급해야 하고,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CDC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 같은 분석에는 제1형, 제2형 당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부모들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폭발적인 확산사 속에 보건당국,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각종 모임, 불필요한 활동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 연휴,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음력 설, 그리고 슈퍼볼 등 명절과 대형 행사들이 다가오면서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모임, 불필요한 활동,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것들은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또 슈퍼볼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슈퍼볼이 열리는 2월 13일 전까지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개선돼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슈퍼볼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검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이전의 거짓 정보들은 백신과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의 심각성에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에 관한 거짓 정보가 크게 증가했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현재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거짓 정보로는 PCR 검사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확진자 수는 독감 환자와 코로나 확진자를 합한 것이다. PCR 검사는 검사로 가장한 백신이다. 신속 자가 검사는 결과가 미리 결정돼 있다. 또 신속 자가 검사는 여러 가지 액체도 양성이 나와서 믿을 수 없다 등 매우 다양한 상태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케이블 TV 또 인쇄와 온라인 매체를 추적하고 있는 한 업체에 따르면 이 같은 거짓 정보를 담은 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12월 수십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수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매체들은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거나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찰관들의 사망 원인 1위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전국 법집행요원 추모펀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경찰관이 순직하게 된 최대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꼽힌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 집행 중 순직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경찰관은 모두 458명이었습니다. 90년 만에 최고치이자 2020년보다 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458명의 사망자 가운데 30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릴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1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7, 8도가량 내려앉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로 온화한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지만 여전히 다소 짙은 구름이 계속 머물러 남가주 지역은 당분간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 반복되겠습니다. 다행히 큰 추위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주 중까지도 남가주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아서 온화한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52도, 해안 지역 67도, 53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지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은 신년을 맞아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알버트장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을 정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새해에 1세와 2세 커뮤니티와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회계사들이 리소스를 공유하는 기회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알버트장 한인 CPA 협회장은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는 그 이민 세대보다는 어쩌면 여기에서 이제 자리 잡은 2세들, 3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이제 리더들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프로페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세들이 자꾸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능력 있는 어떤 우리 한인 2세, 3세 전문인들이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라는 어떤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민 세대보다는 여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저희도 바라보고 회계학을 전공하는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가 실시해오고 있는 연례 장학금 행사도 차세대들을 커뮤니티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장학금 액수를 저희가 좀 늘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지금 준비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세들이 이제 어떤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바이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아주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코리안 커뮤니티를 다시 돌아보고 여기에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어려움에 처한 한인 비즈니스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보의 창구 역할을 협회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들이 잘 돼야 되고 커뮤니티가 잘 돼야 되는 게 우선 최우선입니다. 또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많이 정상화되는데 저희도 이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커뮤니티를 돕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금 보고 처리 시작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미디어와 함께 절세 요령을 알리는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이 증가해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낮아졌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처럼 예상을 깨고 다시 상당폭 늘어나는 것은 오미크론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각 업주들이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구인난, 미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육군이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6년 복무할 경우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대 보너스 4만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더 올린 것입니다. 입대 보너스를 인상하며 공격적인 구인에 나선 것, 주요 신병 모집처인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데다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고용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지난해 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 속에 제품 가격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모두 2,04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8.6% 증가한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온라인 쇼핑 액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꼽힙니다. 한수석 분석가는 제품 가격이 오른 것이 온라인 쇼핑객이 불어난 요인 중 하나며 보석류 같은 값비싼 품목 구매가 늘어난 것도 이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온라인 쇼핑 액수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지난 6년간 연말 대목의 온라인 쇼핑액은 최소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예년보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이 같은 온라인 쇼핑 액수의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제품 재고가 부족해진 것도 온라인 쇼핑 증가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 7%나 급등하는 등 새해 들어도 물가 오름세 심각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져서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인 11월의 6.8%보다 큰 7%입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11월 0.8%보다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주거비와 중고차, 식료품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고차 값은 전월보다 3.5%,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3% 치솟았습니다. 공급망 차질과 상품 수요 쏠림 현상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 사태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But the pandemic itself has and continues to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so when you have an elevated level of demand, but the supply can't keep up, that is a recipe for price increases. And sure enough, that's what we're seeing. 여기에 부족 상태인 노동력 공급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더욱 줄어들면서 비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급여를 올리면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씀씀이가 커졌고 기업은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려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대의 과제로 천명했습니다. We will use our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한 해 3차례 인상을 시사했는데 시장에서는 4차례 이상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심각하고도 위험한 차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투자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공급망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2분기부터는 이 물가 급등도 미국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 중동 등 각국에서 생활고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지난 2019년도와 같은 사회 불안이 올해도 역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 결정권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그로서리 마켓에도 공급 차질 문제가 빚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그 사태 한인 마켓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품목 진열대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주류 그로서리 마켓인 트레이더 조 등에서 고기와 스프 등 기본적인 식료품들이 딸리고 있는 가운데 타운 마켓들도 식료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운 마켓의 식료품 수급 차질은 지난해부터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이어지는 물류 적체 현상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상당수 품목들의 재고가 모자라 진열대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타운 한인 마켓들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딸리고 있는 제품들은 햇반, 통조림햄, 한국 과자 종류로 가주 마켓의 경우 봉지 과자 같은 경우 진열대가 텅텅 빈 상태입니다. 휴지, 통조림햄, 고추장과 된장, 즉석밥과 같은 제품들의 진열대도 재고가 부족해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그로서리 마켓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항구의 적체 현상으로 제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 당장 미주로 들어오는 제품들의 재고가 넉넉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구의 물류 적체 현상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운반해야 되는 일손들마저 부족하다 보니 한국 수입 제품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년 전 팬데믹 초창기처럼의 사재기 열풍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워낙 식자재들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 장보러 나온 한인들은 원하는 식자재를 찾아 타운 내 여러 군데 한인마켓을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운 내 H마트의 경우 한국 제품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참치캔이나 빵 같은 품목이 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직원들은 재고가 부족한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에게 이를 대체하는 제품들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언제쯤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 인준안이 어제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사 지명 6개월간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가세티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 인준안을 통과시켜서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상원이 해당 인준안을 최종 승인하면 가세티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한편 가세티 시장의 원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인도 대사 인준이 확정돼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게 되면 차기 시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LA 시의회가 시장 권한 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현 LA 시의장이 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올 11월 중간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벌써부터 설레발치는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개월이나 남았는데요.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7일부터 10일 동안 전국의 성인 1,313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만이 대통령 직무수행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11월 조사 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퀴니피악 대학교 조사상 최저치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 내 불협 화음 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19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매번 소식 들으셨죠. 미주 한인재단 전국총회가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한인 이민 119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워싱턴 DC 지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51개 지회 관계자들 참석해 미주 한인의 날을 경축할 예정입니다. 조봉남 회장은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19년이 되는 날로 전국의 한인들과 이를 함께 축하하고 싶다며 초기 이민 한인자들의 피와 땀으로 한인 커뮤니티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기념식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봉남 회장은 또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인 이민자 역사와 성과를 모두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념식을 통해 한인 이민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주관하는 미주 한인재단 오렌지 카운티 지회 잔노 지회장은 하와이로 이민 온 지 119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앞으로 계속 한인 사회를 가꾸고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얼바인시는 시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가졌고 LA 시청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조합상 세계, 대상격, 앙상블 최고 연기상 등 모두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색 역사상 한국 드라마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색은 어제 아침 이 같은 내용의 제28회 시상식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앙상블상은 한 해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 출연 배우 전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또 이정재 씨는 TV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지명됐고 여자 정호연 씨는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은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 색은 미국 배우 회원들이 동료 배우의 연기력을 인정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은 TV와 영화 부문으로 나눠서 수여되고 특히 영화 부문 연기상을 받는 배우는 헐리우드 최고 영예인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보는 오스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이 UCLA 해머뮤지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해머뮤지엄은 CJ E&M의 이미경 부회장을 신임 이사로 명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3명의 이사들이 활동하게 됐는데요. 오스카 작품상 등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총괄 프로듀서로 글로벌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이 부회장은 현재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버클리 음대 이사, 오티스 칼리지 이사 등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아시안 인구 밀집 지역 내의 아시아계 주민들의 3분의 1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종차별과 증오 사건을 경험했다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아시안 청소년 센터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대 LA지부가 미 전역에서 가장 큰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 한 곳에 해당되는 샌게브리얼 밸리 거주의 아시안과 또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 지역 주민 3분의 1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증오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샌게브리얼 밸리 주민 300명 가운데 31%가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직접 또는 자신의 가족이 인종 증오 사건을 경험했고 대부분이 언어적인 모욕이나 공격을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참여자 37%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종차별과 공격이 커뮤니티에서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59%는 자신의 집을 나설 때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변화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컨포밍론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3.52%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1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겨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수요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융자 신청 건수는 1년 전 같은 주보다 17%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이 훨씬 더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가 협회의 조얼칸 수석 경제학자는 연준의 긴축 정책 신호가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면서 지난주 모든 대출 유형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크게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상승세가 미국 서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주택 구매 수요를 위축시키고 렌트비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주택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 중심의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임대 수요로 남게 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어제 연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1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7%나 급등해서 3개월 연속 6%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신의 친동생을 뉴욕시경 2인자 자리, NYPD 2인자 자리 부국장에 지명하면서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사로 은퇴했던 아담스 시장의 동생 버나드 아담스를 전격적으로 부국장으로 채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앨렌박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이 지난 11일
주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엘렌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해서 한인 여성 최초로 뉴저지주 하원의원에 취임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면서 메릴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3,452명으로 집계돼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샌프란시스코 시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보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지난 11일 의료시설에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고 또 대형 행사 참석 시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종 병원과 대형 의료시설은 2021년 8월 이래 시 명령에 따라서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또는 양성 반응자와 접촉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시정부 측에 2주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한인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들과 주유소 등에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이던 이 시애틀 워싱턴주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10월 말 시애틀 인근 유니뱅크 페더럴 웨이지점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던 용의자 유니스 이드리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시애틀과 인근 지역에서 은행, 주유소, 담배 판매업소 등 총 12곳을 돌면서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홈리스, 빈곤, 주택난 등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1일 연례 시정연설을 통해 주의회에 노숙자와 빈곤, 정신건강과 기후변화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심각한 주택난 완화를 위해서 타운홈과 복층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나저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16대 125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 경기 한때 이기고 있었는데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후반 들어서 노장들의 기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체력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제 레이커스는 세크라멘토 킹스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34득점을 올렸고 말릭 몽코 요새 주목받는 선수죠. 22득점을 올렸지만 러셀 웨스트브룩 8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선수를 다 모아놨지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너지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리그컵 4강 2차전에서도 첼시에게 져서 결승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데다가 비디오 판독도 3번이나 토트넘을 외면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토트넘은 전반 18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리디거에게 헤딩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곧바로 토트넘도 반격에 나섰고 전반 40분엔 호이비에르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VAR 판독 결과 프리킥으로 정정됐고 콘테 감독은 소리를 지르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후반 11분에도 모라가 골키퍼에게 걸리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전반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취소됐고 콘테 감독은 이번엔 조용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후반 18분엔 케인이 드디어 첼시의 골망을 갈랐지만 VAR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프사이드로 노골이 선언되며 3번이나 VAR에 외면받자 콘테 감독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흥민의 공백 속 토트넘은 첼시의 2차전까지 내주며 1, 2차전 합계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In the past that I don't like to comment referee decision or VAR decision. I'll continue to do this for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토트넘은 오늘 17일 아스널전을 앞두고 있어 손흥민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저주에 걸렸던 두 팀 유니폼을 입고 우승했던 존 레스터, 보스턴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시카고 컵스에서는 염소의 저주를 뚫고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